집안이 조용했다. 구성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정승희가 보였다. 말없이 움직였다. 발소리도 가볍고 표정도 무표정했다. 구성자는 눈을 가늘게 눌렀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참 차갑다. 승희는 말없이 설거지를 마쳤다. 약봉지를 꺼내 조용히 정리했다. 그 모습은 능숙했고 빠르고 감정이 없었다. 구성자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입술이 얇게 떨렸다. 정이 없는 사람 그런 느낌이야.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다. 승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요양원 상담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구성자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손끝을 문지르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버릴 생각인가. 아들 박준태는 퇴근 후 맥주 캔을 따고 TV만 봤다. 구성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승희가 말하더라. 나 요양원 보낸다더라. 준태는 피곤한 얼굴로 몸을 뒤로 젖혔다. 엄마 오해야. 요즘 다들 상담부터 받는다니까. 그 말에 구성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보내도 된다는 건가? 밤이 깊었다. 구성자는 복도에 서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승희가 서랍을 열고 있었다. 손엔 구성자의 통장이 있었다.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내 방에서. 승희가 놀라 통장을 내려놓았다. 숨을 한 번 고르며 말했다. 어머님 약값 때문에 자동이체가 안 돼서요. 구성자는 눈을 부릅떴다. 변명하지 마. 승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묵묵히 문을 나갔다. 뒷모습엔 지침만 보였다. 하지만 구성자의 머릿속엔 다른 말뿐이었다. 역시 돈 때문이었어.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다음 날 승희는 출근 준비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약은 침대맡에 놓아둘게요. 구성자는 차갑게 눈을 돌려버렸다. 내가 뭘 알아. 됐다. 승희는 멈칫했다. 눈을 내리깔고 신발을 신었다. 문이 닫힐 때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그 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다. 혼자 남은 구성자는 둔탁한 가슴을 누르며 속삭였다. 저 아이는 감정이 없어. 나를 그냥 귀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겠지. 그날 오후 구성자는 우연히 말을 들었다. 주방에서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준태의 목소리였다. 승희야, 굳이 엄마 일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승희가 짧게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당신이 하든가. 그 말이 구성자의 머리를 세게 쳤다. 봐라, 결국 귀찮아서 그러는 거잖아. 밤이 되자 구성자는 식탁 끝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조명은 희미했고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피부가 거칠었다.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내가 짐이 되었나?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다 하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눈만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다. 그래, 나만 잘 지키면 돼. 이 집에서 내 목소리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지.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몸을 일으키는 구성자의 얼굴엔 오해와 의심,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정승희를 향해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성자는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승희가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말없이 감정 없이 움직이는 손. 그 모습이 성자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승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건강 때문에 요양원 상담만 받아보려고 했어요. 성자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짧은 금소금이 방 안에 울렸다. 눈가가 심하게 떨렸다. 너무한다. 정말 너무해. 내가 언제 너한테 짐이 되었니? 승희는 고개를 숙였다.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 내쉬었다. 하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준태는 중간에서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냥 넘어가. 오늘 아침이잖아. 그러나 성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 맺힌 말만 떠다녔다. 역시 맞았어. 나를 보내려는 거야. 점심 무렵 승희가 병원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성자는 방문 틈으로 조심스레 들었다. 보호자 변경은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그 말이 성자의 귓가를 찔렀다. 목이 뻣뻣해지고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보호자 변경? 이제는 내 인생까지 가져가겠다는 건가? 문틈을 살짝 더 열었다. 승희는 차분한 얼굴이었다. 표정엔 불안도 짜증도 없었다. 그 차가운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성자는 잠시 뒤에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숨을 억눌렀다. 이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저녁 시간. 식탁에 삼겹살이 올라왔다.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공기는 처음부터 싸늘했다. 승희가 고기를 뒤집었다. 성자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잠시 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날 요양원 보낸다고 아들에게 말했더라. 승희의 손이 살짝 멈췄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움직였다. 한숨도 변명도 없었다. 그 조용함이 성자를 더 건드렸다. 준태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승희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성자는 준태를 바라봤다. 눈빛은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렸다. 너는 항상 내 편만 들지. 준태는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승희는 부사일런틀리 손을 닦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며 승희는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성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의 고기는 식어갔다. 집 안에서는 물 끓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밤이 깊을 즈음 성자는 주방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준태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승희야, 엄마 일이 그렇게까지 내가 맡을 일은 아니잖아. 승희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그럼 당신이 해. 나도 한 게 있어. 그 말이 성자의 가슴에 꽂혔다. 조용한 한숨이 절로 나왔다. 봐라, 결국 귀찮아서 그러는 거였어. 성자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두근거려 손을 가슴에 올렸다. 방 불을 켜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 섰다. 눈꺼풀 아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오래된 주름 사이에 불안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성자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내가 짐인가?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그날 밤은 길었다. 잠을 자도 눈을 떠도 마음이 깨어 있었다. 새벽녘. 성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발끝에 힘이 없었다. 머리는 무겁고 어깨는 내려앉아 있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승희의 신발이 이미 없었다. 출근한 모양이었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짧은 글씨. 약 드세요. 성자는 그 글씨를 가만히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혼잣말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님 의무일까? 창밖엔 햇빛이 침대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성자의 마음엔
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친 성자는 새벽녘에 몸을 일으켰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숨이 자꾸 짧게 끊어졌다. 짐을 챙기려다 발이 휘청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화장실 쪽으로 한 발 움직이자 갑자기 다리가 풀렸다. 몸이 바닥으로 그대로 쏟아졌다. 아!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타일 바닥이 차갑게 등을 때렸다.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성자는 손을 뻗었다. 누구라도 불러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몇 분 후였는지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승희의 발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달려온 기색이었다. 어머님! 승희가 성자를 부축했다. 손끝이 떨렸고 얼굴은 놀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성자는 잠시 눈을 떴다. 승희의 손이 자신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힘이 꽤 단다. 그리고 따뜻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성자는 들것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눈이 잠시 감겼다. 왜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왔지? 의문이 가슴 한쪽에서 느리게 올라왔다. 병원 도착. 승희는 빠르게 보호자 서류를 작성했고 의사에게 성자의 복용약과 병력까지 정확히 설명했다. 혈압약은 아침, 당뇨약은 저녁, 식사는 죽으로 시작해 주세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긴장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성자는 승희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숨이 조용히 흔들리는 모습, 손바닥에 맺힌 땀, 입술을 꽉 누른 표정. 저게 연기일까? 아니면 진료가 끝난 뒤 성자는 병실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승희를 바라봤다. 승희는 의자에 앉아 의사 설명을 듣느라 메모장을 펴고 있었다. 아들 준태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만 짧게 왔다. 바빠. 나중에 갈게. 성자의 눈가가 떨렸다. 방 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오후 성자가 잠든 사이 메모 한 장이 흔들리며 떨어졌다. 승희가 어제 병원비 정산하면서 받은 서류였다. 성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종이를 주었다. 연체 안내. 납부인 승희. 보호자 계좌 승희. 손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식어갔다. 이건 뭐지? 준태 이름이 없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머님, 며느님, 오늘 또 카드 결제하시고 가셨어요. 성자는 간호사를 바라봤다. 말을 잇지 못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병원비 대부분을 며느님이 내셨어요. 서류도 다 그분 명의예요. 성자의 눈이 크게 열렸다. 숨이 짧게 들이켰다. 그게 뭐라고요? 간호사는 조금 놀란 듯 다시 말했다. 아드님보다 며느님이 더 많이 오셨어요. 입원 수속도 약값도 전부 며느님이 하셨고요. 성자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승희가 자신을?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승희가 병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영양제와 두유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건 드셔야 해요. 혈당 떨어지면 위험하대요. 승희는 눈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성자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다치신 데 없으시죠?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한 번 눌리고 한 번 흔들린 목소리. 성자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마른 손. 차갑지만 진심은 묻어 있었다. 숨을 잠시 멈춘 채 생각했다. 이 손이 나를 보내려는 손일까? 아니면 지키려는 손일까? 승희는 약 봉지를 정리하고 담요를 펴서 성자의 발끝을 덮었다. 한 동작 한 동작 느리지만 섬세했다. 성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눈가가 조금 젖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승희가 잠든 줄 알았는지 혼잣말을 했다. 다행이다, 큰일 아니어서. 그 말은 한숨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성자의 마음엔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이 되었다. 승희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방은 조용해졌지만 성자의 마음은 더 시끄러웠다. 아들 준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태야, 엄마 병원인데. 아, 지금? 나 좀 바빠. 나중에 갈게. 짧은 대답. 전화는 바로 끊겼다. 성자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등 위로 주름이 깊게 파였다. 창밖으로 밤빛이 스며들었다. 성자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한테 남은 게 누구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승희가 다시 돌아왔다. 숨이 조금 가빴고 손에는 따뜻한 물병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거 배 위에 올리세요. 통증 줄어든대요. 성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 해? 승희가 멈췄다. 눈만 천천히 성자를 향해 돌아갔다. 대답하지 않았다. 성자도 말을 끝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말들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몸을 돌리며 담요를 다시 가슴까지 끌어올렸다. 손등이 떨렸고 시선도 흔들렸다. 이제 모르겠다. 누굴 믿어야 하지? 병실의 불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성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안쪽에서 오해와 진실이 섞여 천천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었다. 성자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허리가 욱신거렸고 눈가엔 피곤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승희는 침대 옆 작은 책상에 앉아 보험 서류와 병원 가계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펜을 쥔 손이 조용히 움직였다. 숨도 아주 작게 흔들렸다. 성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더 눅눅해졌다. 너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성자가 낮게 물었다. 승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병세가 불안정해서요. 내가 할 일이 그리 많니? 너도 일 있잖아. 승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 일은 제가 조절해요. 성자는 그 말이 어딘지 거슬렸다. 잘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의 일. 알고 싶지도 않았던 지난 세월. 저 아이는 왜 항상 저렇게 조용할까?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보호자분, 내일 추가 결제 필요해요. 승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만 성자의 시선은 날카롭게 움직였다. 또 그렇게 많이 나와? 간호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며느님이 대부분 내셨어요. 이번엔 조금만 추가하면 돼요. 성자의 표정이 굳었다. 눈가가 떨리고 입술이 내려앉았다. 또 며느리. 또 며느리. 승희는 간호사가 나가자 영수증을 가볍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손끝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성자는 그 작은 흔들림도 놓치지 않았다. 승희야. 네, 어머님. 너 솔직히 말해봐. 승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너 혹시 통장 봤던 거? 그거 재산 때문에 그런 거야? 순간 공기가 멎었다. 승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열리려다 다시 굳었다. 어머님, 그건 너 말이야. 내 통장 봤지? 왜 봤냐고.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승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숨을 조심스럽게 들이켰다. 그건 혹시 어머님 병세가 더 심해지면. 그래. 내가 못 움직일까봐? 그때 내가 챙길 재산 때문에 본 거 아니고
목소리가 높아진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식었다. 승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침묵이 성자를 더 흔들었다. 봐라. 내가 맞잖아. 너 그래서 요양원 얘기한 거지? 승희는 크게 눈을 떴다. 아니에요. 그건 이번도 내가 큰 소리 친 거잖아. 요양원 보내자고. 승희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전 때문에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내가 뭘 안다고. 내 아들은 그런 말 한 적 없어. 성자는 감정이 폭발했다. 손등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준태가 들어왔다. 핸드폰을 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뭔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성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원망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너 이리 와봐. 준태는 무심하게 다가왔다. 성자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내가 내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 맞지? 승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준태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을 회피하듯 말했다.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그런 관리 필요하잖아. 성자의 눈이 크게 떨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너 그 말 내가 한 거야? 준태는 얼굴을 돌렸다. 어차피 언젠가 해야 할 얘기잖아. 성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깊게 흔들렸다. 승희는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준태야, 그렇게 말하지 마. 준태는 비웃듯 말했다. 왜? 틀린 말했냐? 승희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다. 어머님이 들으실까봐.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야. 준태의 말투는 날카롭게 꺾였다. 성자의 손등이 떨렸다. 겨우 잡고 있던 마음이 바스러지기 시작했다. 승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만해. 어머님 앞에서 이러지 마.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준태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눈앞이 흔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가. 성자가 목소리를 낮게 떨었다. 준태가 물었다. 누구? 둘 다. 방 안이 완전히 멈췄다.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다. 승희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발끝이 떨리고 걸음이 무거웠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이 텅 비었다. 성자는 천천히 이불을 움켜쥐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눈가가 뜨거워졌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지? 창밖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다. 그 빛이 성자의 얼굴을 조용히 비췄다. 눈물이 조용히 턱끝에서 떨어졌다. 오해는 더 깊어졌고 상처는 더 날카로워졌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성자는 아주 조용히 혼자 울었다. 성자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 봉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성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이면 끝나겠지. 준태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늘 그랬습니다. 무심했고 피곤했고 책임은 없었습니다. 승희는 반찬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에 지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간 좀 내라. 준태가 눈을 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투명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성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준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점심 무렵 성자는 강제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을 때 손등의 힘줄이 선명했습니다. 승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잡으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성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됐어. 내 도움 필요 없어. 승희가 멈칫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오래된 피로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성자는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실수와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한 작은 방.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성자의 손이 봉투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준태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승희는 손등을 조용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문장이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본인은 사망 시 본인 명의의 주택과 예금을 승희에게 전부 상속함. 공기가 멈췄습니다. 준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왜 저 여자한테 줘? 내가 아들이야. 엄마. 성자는 준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들 준태에게는 채무 정리 책임을 넘김. 준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책상을 쳤고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나더러 빚을 떠안으라고. 성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떠안아야지. 준태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왜 나야? 성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승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 여자한텐 왜 줘? 저 사람이 뭘 했다고. 그 순간 성자의 눈이 승희를 향했습니다. 오래된 굳은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승희는 다 했어. 준태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날 버리겠다, 요양원 보낸다 난리친 거 모르지? 성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태가 멈칫했습니다. 성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승희가 요양원 얘기한 건 나를 버리려던 게 아니야. 승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성자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내 치매가 초기에 온 것 같다고. 준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라 했던 거야. 나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었다. 승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크지도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참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성자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나한테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늘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승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성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승희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조용한 떨림이 둘 사이를 스쳤습니다. 준태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복잡했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태야.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직시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깨달을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가져라. 준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성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희가 팔을 받쳤습니다. 이번엔 성자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살짝 올려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성자는 문턱을 넘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다. 승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 복도 끝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오래된 오해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